반갑습니다. 토담이 750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토담이 750 과정의 RC 파트를 맡고 있는 강사 이용재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토익. 취업과 각종 입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면 그 준비 또한 철저하고 완벽해야 되겠죠. 자, 앞으로 3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토익 점수 단기간 안에 여러 가지 비법 전수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학습해 볼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바로 유닛 1 문장의 기본 구조라는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어릴 때 그 생물 시간에 그 인체의 구조, 인체의 신비, 아마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인체의 구조, 머리, 가슴, 배, 아유, 곤충도 아니고요. 자, 이렇듯 이 영어도요,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장 성분들이 어우러지고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요. 과연 이 문장의 기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장 성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문장 구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두 가지 요소는요, 바로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예요. 자, 마치 이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드린다면,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뭐 젓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있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좀 없어도 뭐 그렇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배추와 김치가 빠질 수는 없는 거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주어와 동사,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주어와 동사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이 이센셜한 문장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만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인 만큼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이 주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어. 이 주자가 한자로 따져본다면 문장의 주인, 주체가 된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한자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주인이 되는 단어 주어. 이거는 뭐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의 주체. 자, 그런데 이 주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습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냥 문장의 주인이다라는 사실만 아는 것보다는 문장의 주인인데 근데 뭐 토익에서는 뭘 묻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주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겠죠. 자, 먼저 이 문장의 주어, 주체라고 하는 이 성분은요, 일단 문장의 첫 번째 위치에 포지션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첫 자리 아니면 가장 상석에 앉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이 문장의 성분은요, 어떠한 예문 속에서도 항상 문장의 첫 자리에 위치한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접근을 해본다면 은는 이가 정도로 해석한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국어 문법을 배울 때도 많이 배웠던 학습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뭐는, 뭐뭐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참고적으로만 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이 주어 자리에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면 그걸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명사 상당 어구들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명사. 그러니까 일단은요,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명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져야 되는 거구나. 약간 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 주어이다. 항상 위치는 첫 자리에 위치하며 자격 요건은 일단 명사 상당 어구가 가능하다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 다음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성분이 바로 동사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의 이 동자도 움직일 동자예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많은 동사들, 동작과 움직임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갔습니다. Study English. 이것도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길거리를 가다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죠? Listen to the music.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죠? 네. 가족들 앞에서. 그죠? 네. 저 어렸을 때 항상 가족들 앞에서 멜로디언을 제가 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Play the piano. 사람이 행하는 동작과 그것에 행하는 상태들을 얘기하는 단어들 바로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동작이 아니겠죠. 바로 방금 앞서 말씀드린 주어가 행하고 있는 동작과 상태. 자, 그러다 보니까 주어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상으로 주어 바로 뒷자리에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왜?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겠죠. 자, 예문에서도 한번 보신다면요. They invest in modern equip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장비에 투자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투자하는 그 동작을 묘사하는 invest가 바로 문장에서 동사라고 하는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중간에 수식어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예외적인 문장이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어, 문장의 주체라고 하는 것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장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뭐 주인이 되니까 문장 첫 자리에 오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시험에서 묻는 포인트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써 있는 우리 한국말들을 보신다면요. 주어의 작용 요건, 명사라고 하는 그 특징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거겠죠. 자, 이름 한번 살펴볼게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절. 어때요? 일단 명사라고 하는 자격 요건까지는 다 갖춘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The factory produces a variety of goods. 공장이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때는요. 단독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온다면 여러 가지 명사들 중에서도 명사가 주어구나. 자, 이 관사라는 장치가 있었다면 다른 단어 쓰지 마시고 명사를 한번 골라보시는 연습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대명사. 명사를 대신 받는 단어? 이 단어는 관사 같은 어떤 보조적인 수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위치를 한다? 그렇다면 대명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보이시죠? 단독적으로 왔는지 관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사와 대명사를 좀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되겠고요. 자, it produces a variety of goods. 위쪽과 문장은 같잖아요. 그런데 혼자 왔느냐? 같이 왔느냐? 그것이 차이점이 되는 거겠죠. 자, 밑에 쪽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이용한 주어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조금 특징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to control inventory is his responsibility. 자, 재고를 관리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다. 다른 주어들과 차이점을 보인다면요. 지금 주어 자리 안에 control,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를 이용해서 주어를 만들고자 하는 느낌이겠죠. 밑에 쪽 예문도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자, meeting the deadline. 마감 시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감 시한을 지키는 것. 그죠? 마감 시한을 지키는 것은 seems impossible. 불가능한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특징보다는요. 이 주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 안에 동사 mee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착안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주어를 만들고 싶다면 이 명사로 전환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그게 누구냐면 앞에다가 to를 붙이든지 아니면 뒤쪽에다가 이 ing를 붙여서 명사적인 성분으로 바꾸는 그런 주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주어랑은 당연히 차별점이 있겠죠. 동사를 이용해서 주어를 만들 때는 앞에는 to, 뒤에는 ing 이렇게 붙이는 주어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 that the plan to move to a new city is true. 자, 그 공장이 새로운 도시로 이전한다는 거, 그거 사실이야. 그거 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옮기더라고.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이었나요? 액자식 구성이라는 그런 소설의 구성을 한번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오래돼 갖고 그죠? 네, 자, 바로 액자식 구성이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생각납니다. 이 주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 안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다.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주어 속에 또 다른 주어 동사. 바로 이런 식으로 주어가 만들어질 때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장 맨 첫 단어에 이 that, what 이런 특수한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들이 함께 들어가서 주어를 만들어내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토익의 출제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명사 상당어구, 문장의 첫 자리 기억해 주시고요. 관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명사, 단독적으로 올 때는 대명사, 동사를 이용해서 주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앞에는 to, 뒤에는 ing, 액자식 구성, 주어 자리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보인다면 일단은 that과 상당한 어구들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어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동사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동사가 오는 경우는 조금 다양한 패턴들을 조금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일단 밑에 있는 예문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They invest in modern manufacturing equipment. 그들은 현대적인 제조 장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 바로 뒤쪽에 투자하다라는 동사가 단독적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동사 혼자 오기 조금 민망했나 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뭐 will, would, can, should 이와 같이 이 동사를 보조해 주는 장치들이 같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그 연예인들도요, 그 혼자 다니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만, 그죠? 잠시만요, 보라언니 들어가실게요. 네, 중간에 또 이 어시스트 하는 여러 가지 분들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동사는 혼자 올 수도 있고, 조동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특징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예문에서는 이 주어와 동사의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주어라고 하는 것과 동사 사이에 조금 다른 문장의 의미를 부연하기 위해서 삽입이라는 이 형태로 부연적인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보도록 해볼게요.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ompanies. 회사끼리의 그 partnership. 그죠? 어떤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increases profit. 이윤을 증대시킵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들어감으로써 그냥 협동관계 아니야. 바로 두 회사 간의 협동관계. 약간 의미의 부연이 좀 들어가겠죠. 밑에 쪽도 마찬가지예요. The part. 부품들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부품들은 will arrive soon. 곧 도착할 거야. 그래, 부품 도착할 거야. 근데 무슨 부품? 조금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럴 때 that he ordered yesterday. 그가 어제 주문했던 바로 그 부품.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딱 하나예요. 주어와 동사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전치사와 앞으로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 등을 이용해서
이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가 중간에 들어갈 수는 있다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항상 붙어 있으면 좀 재미없겠죠. 어느 날은 좀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날은 같이 붙어 있고 이 남녀 관계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맨날 붙어 있으면 좀 이 애정이 좀 이렇게 그 소중한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군대 한 2년 갔다 오고 한 출장 3년 갔다 와. 3년은 너무했다. 그죠? 네. 자, 이와 같이 주어 동사의 관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장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